박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박 대통령이 젊었을 때 일기를 써가지고 그 일기의 내용에 보면 온갖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자, 1급 비밀까지 모두 보고되는 이유는 정보를 잘 판단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뜻. 뇌물에 관해서는 뇌물 1억을 받고 세공랑을 차는 사람을 본다. 일생을 쌓아온 모든 것이 폭삭 꺼지고 마는 순간이다. 이게 아마 박 대통령이 어렸을 때 쓴 일기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91년도, 80년도 등에 쓴 내용입니다. 자, 박 대통령에게 지금 포괄적인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니 아니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가장 잘못한 부분은요, 최순실과 3인방 그리고 조원동, 안종동 같은 사람한테 경제수석을 시키면서 또 최경환 같은 사람한테 경제부총리를 시키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박 대통령이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거꾸로 가게 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과 3인방이 호가호위하고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대통령의 각종 자료들을 받아서 밖으로 빼고 옷을 해들고 그리고 가방을 들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대통령 놀이를 즐기는 겁니까? 애들도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정책이나 각 정부의 이 방향의 내용을 미리 다 받아보고 내 의견도 보낼 만큼 힘이 있다. 저 옷 내가 해준 거야. 저 가방 내가 해준 거야. 대통령은 내가 말하면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소문이 퍼집니다. 기업들이 이 정권 초에 3인방에게 몰리고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친박 한 사람한테 몰리고 정윤회한테 몰렸다. 근데 정윤회 말고 한 사람 더 있다. 이런 이야기가 퍼졌는데 그게 최순실이었습니다. 최순실은 정윤회를 이혼하기 전까지는 앞에 세우면서 자기는 그 뒤에 숨어서 모든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윤회가 사실 뭐 같은 집에 살지만은 딸로 기거하는 정윤회가 자기 목소리가 커지니까 두 사람은 사실 부부로서는 서로 관계가 끝난 지가 오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윤회를 못 봐서 이제 2014년에 5월달에 이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모든 부분이 찌라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한참 뒤에야 우리는 알았죠. 자, 그래서 누구를 잡아야 박근혜 정권은 해결이 되느냐? 이런 문제에 가장 예민한 사람이 누구라고 봅니까? 기업이라고 봅니다. 기업 중에서는 누구라고 봅니까? 삼성이라고 봅니다. 다른 기업들은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를 잡는가를 보고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아침에 웃음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삼성의 전자 박산진 사장이 승마협회 전무하는 최순실 측근 박은호가 최순실 먹이면서 삼성을 협박해서 그래서 삼성이 최순실이 말 돈으로 35억 이런 걸 해줬다. 2015년 3월 승마협회 상장사를 맡았는데 협회 전무가 협회에 파견된 삼성 직원하고 마찰을 빚자 최순실을 거론하며 협박을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때부터 그해 2015년 8월쯤에 최순실이 권력 비선 실세라는 것을 파악해서 그때부터 장충기 이 미래전략실 사장이 지금 최순실과의 이 라인을 열었다. 그래서 박은호 등의 주도로 승마협회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2020년 동경올림픽을 대비해서 마장마술 등 3개 종목에서 2명씩 선수를 선발해 독일에 훈련을 시키고 정유라 출전 종목인 마장마술에 186억을 후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35억을 말 사는 비용 등으로 송금했다. 자, 자기들은 협박을 당해서 기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렇게 이 승마협회를 막 탔다가 협박을 당해서 돈을 갖다가 주기 시작했다. 그 시점이 2015년 8월이고 수배를 해보니까 최순실이 실세더라. 협박당하고 난 뒤에 알아보니까 자, 이래서 시점을 늦추고 돈 주기 직전 시점으로 맞춥니다. 이거 진짜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삼성은요, 이 정권 초기부터 삼성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와 저는 문재인 대표 측의 편을 들었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오겠죠.
잘 안 되어서 안철수 사퇴하고 다음날 이건희 회장 하와이로 갔다가요. 정경련 실년 할례식에 어지간하면 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면 당선자가 오는데 올 건데 거기도 안 오고 그 이틀 뒤엔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투표를 하는 당일날 석연찮게 미국 팔로알토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3월 초에 혼란한 시점에 3월 1일날 보궐선거 출마한다고 왔죠. 그때만 해도 박근혜 정권 초기에 장관도 임명 안 되고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그때 이제 5월달쯤에 중국을 갔죠. 박 대통령이. 미국을 가지 않고요.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중국을 가면서 삼성이 시진핑 고향에 4조인가 5조인가 투자한다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현 정권과 아주 가까워졌고 또 3인방이나 실세들하고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고 그로부터 한 두어 달 뒤에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윤창중 씨 사건이 났죠. 그때는 아예 삼성이 굉장히 정권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누구를 잡았냐 하니까 솔직히 한간에 3인방과 정윤회 씨 그리고 거기 뒤에 있는 사람하고 잡았다.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다 그때부터 잡으려고도 했고 그때부터 CJ가 독도에 후원을 하는데 정윤회 씨가 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고 또 최경환 의원이 그런 부분에서 아주 마당발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죠. 자, 그랬는데 자기들은 2014년, 14년, 15년까지 최순실을 모르다가 15년 8월에 협박을 받고서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전 국민이 믿으라는 겁니까? 성마 해패를 맡은 것부터가 애초에 삼성이 솔직히 말하면 이 하나가 하던 부분을 이제 아시안게임을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해줬으니까 2014년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게 했으니까 우리 이제 고생했고 너그 회사 우리가 사니까 너는 대신 성마 해패 좀 맡아라. 이거 부담스러워 죽겠다. 정유라 최순실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고 삼성하고 빅딜 하면서 성마 해패는 또 삼성이 가져가기로 이야기됐는데 삼성은 최순실에게 해결할 일이 많으니까 성마 해패를 가져와서 최순실한테 점수를 계속 유지하고 최순실에 대한 성의를 보여주는 걸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지금 이런 해명을 하고요. 이걸 밖으로 흘리는 겁니까? 장충기 하면 삼성에서 대외적인 부분에 섭외하는 핵심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국민들 앞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에 황장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당 선거 사람들도 매우 나쁘다고 봅니다.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멍청하게 있다가 솔직하게 말하면 최순실한테 힘 실어주고 정말 이해가지 않는 짓을 하면서 지금 저렇게 몰렸는데요. 누가 이렇게 판을 만들어 왔느냐라는 부분에서 최순실과 3인방도 나쁘지만은 제가 볼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되도록 처음부터 꿰어차고 갖고 온 부분에 삼성이 없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원격 진료를요.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원격 진료 하면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이야기했는가. 관광 의료 등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삼성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원격 진료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박근혜 정권이 왜 처음부터 친중으로 저렇게 갔느냐? 삼성의 중국하고의 관계 무관하다고 봅니까? 창조경제 핵심센터를 주도하면서 정경련을 끌어들이고 해서 반장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삼성 아닙니까? 창조경제 문화융성, 삼성과 CJ 아닙니까? 이 정권의 캐치프레이즈가 그렇게 돼버리고 솔직히 삼성이 노무현 정권 때 에버랜드와 관련되는 한마디로 이 지주회사 문제, 즉 삼성의 복잡한 소유관계 문제를 사실상 풀었고 일부 해결 안 된 부분을 이명박 정권에서 풀었고 박근혜 정권에서 이건희 회장이 솔직히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사고를 좀 쳤지만은 대선 과정에서 그 뒤에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기에 수습되면서 친삼성을 유지해오는 관계 속에서 경제민주화니 경제정의니 다 물 건너가고 담배값 올리고 더 나아가서 이 월급쟁이들 유리지갑 틀고 이러면서 뉴스테이 무슨 이름도 좋잖아요.
고급 월세 아파트에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부동산 정책으로 가고 규제 완화로 가고 대기업 지원 정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로 가고 R&D 지원 어쩌고 저쩌고 가고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삼성물산과 제일생명의 인수합병에 대한 국민 연금의 6천억 손실, 더 나아가서 삼성의 방산 문제를 정리하는 거. 사실 이건희 회장 유고 사태고 그 부분에서 지금 삼성 내부에서 가족끼리 교통 정리하고 재산 정리하고 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협조를 다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쭉 관계가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 최순실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가 맡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도 이 정권하고 매우 가까운, 이 정권에서 가장 가깝다 하면 하나였습니다. 한간에 다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아니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이 맡아가지고 2020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바톤 타치한 거 아닙니까? 회사도 주고받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도외시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진실을 덮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조사해봤자요. 모금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강제적인 이야기를 밑에다가 했느냐. 모금에서 역할한 게 뭐냐. 오늘 안종범은 대통령이 모금이 늦자 역정을 부렸다. 그 다음에 자료 유출하는 부분에서 내가 최순실하고 상의하라고 자료 좀 보내라 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금하고 정보 유출은요, 그야말로 지연 말단이고, 그게 아닌 거대한 부패 구조들. 오늘 이야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드 그라운드라는 자은택의 광고회사,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싹 쓸어 담은 신생 광고회사, 아무런 기업의 가치가 없는 회사. 이 회사의 실제 주인은 차명으로 되어 있는 최순실이고 자기 지분도 겉으로는 조금 있고 나머지는 자기 직원을 갖다 여기 이사로 넣어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제 주인은 최순실이라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들이 최순실을 향해서 뇌물을 플레이드 그라운드라는 회사에 광고를 주면서 준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것인데 그걸 다 덮고 이 사건의 진실은 두 재단에 있다. 그리고 자, 정보 유출한 데만 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럼 최순실만 재미 받겠습니까? 최순실 3인방부터요. 누가 재미를 받는가? 또 숨어있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빨리 나와야 돼요. 이 자들이 이 정권의 방향을 친재벌 대기업 위주로 간 거 아닙니까? 요즘 왜 정경련 조용하고 자유경제원 조용합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이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짓거리들을 최순실과 더불어서 자행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뭡니까? 정말요, 우리 사회가요, 웃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야당조차도 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진보라는 사람들조차도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